자, 이 사건 뭐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위원장이 그런 말 좀 잘했는가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그랬을 것 같다. 그런 소문이 많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처신은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고 거기서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 폭로하는 형식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외부에서 어떠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폭로하는 건 괜찮아요. 네네. 그런데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그 돌아가는 사정을 알잖아요. 무책임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는 정치를 잘못 배운 것이 아니냐, 책임 회피 아니냐, 아니면은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보복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읽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정치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최근에 처신들을 보면 상당히 뭔가를 잘못 착각하고 있다, 잘못 배웠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퍼포먼스에 능하다, 이런 정치는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정도 이렇게 약한 강단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전화한 내용 가지고 공개하시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그렇죠. 누가 전화하겠어요? 이분한테 전화 안 하죠.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하나 중요한 거 배우셨다. 제가 볼 때 신의를 지킬 필요는 분명히 있고 서로가 비밀을 지켜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또 하나는 사실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출마 선언하기 2, 3일 전에 7인회 중에 한 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부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아직까지도 분분하다 그랬거든요. 의견 자체가. 근데 약간 이재명 의원은 약간 넘어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직접 전화해서 그것도 예를 들면 정치 초년병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한테 전화해서 나 공천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의 수준일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할까? 다른 방법 다 많은데?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뭔 얘기가 나왔냐면 윤호중 그 당시 비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원욱 의원이 다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우리 부탁할 수 있다.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그 전에 얘기했겠죠. 윤호중 뭐 비대위원장 또는 이원욱 의원하고 미리 얘기를 했겠죠. 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얘기하냐 왜 이거죠. 그러냐면은 그때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지만 당시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주장을 뭐 시기적으로 했었거든요. 약간 헷갈리는데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아니라 네. 송영길 네.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라는 게 그 당시 언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기적으로 조금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돌변한 거 보고 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왜 저랬을까라는 분석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풀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도 우리가 이 정도 짐작은 했었죠, 그죠? 했었죠. 이재명 의원이 그때는 의원이 아니죠. 이재명 고문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윤호중 위원장에게 본인이 출마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을 수도 있다. 그 당시에 진짜 송영길 그다음에 뭐 이재명 다 셀프 공천이라고 봐요. 이재명 의원이 전화를 했을 수 있죠. 그렇죠. 전화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애들로 얘기했겠죠. 애들로서. 그렇지. 근데 본인이 독해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한 얘기 그게 아닌데 내가 독해한 나는 그렇게 압박으로 느꼈어인 거지.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해가지고 나 공천해 라고 압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이재명 후보는 성정상 충분히 그럴 것 같다. 아니 윤석열만 하려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 해라고 해가지고 됐다라고 하는 것이 또 정설이잖아요. 정설이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가 알기로 내부에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들어가 추적 들어갑시다. 최초의 아이디어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저는 압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얘기했어요. 저희는 모르는데. 아시잖아요. 저 몰라요. 왜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아시는 분이 송영길 의원 말씀하세요. 아이디어였지.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맞겠네. 전화해서 불렀겠죠. 송영길 의원의 아이디어인데 저도 이게 정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않을 뇌피셜일 수 수도 있는데 있어요. 그 송영길 의원이 나는 서울시장 나가니까 그 빈자리 오시면 어떻게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의원이 그게 가능할까요? 뭐 처음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송영길 의원이 저를 돌아다니는 거야. 저를 돌아다니면서 이 정성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한테 한번 위로 방문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두 사람은 정확하지 뭔지 모르고 간 거야. 뭔지 모르고 갔어요. 네. 뭔지 모르고 갔는데
다만 그 당시에 송영길 대표 체제에 같이 지도부에 있던 최고위원들 몇 분은 알고 간 거죠. 알고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갔다라고 이렇게 여의도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그렇죠. 의원들이 될 거다,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개인의 아이디어라고 얘기해서 몰아붙이기엔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래도 말씀 드리는 이재명 거죠. 후보가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전 거짓말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거짓말은 안 하고 말을 안 했죠. 아니 왜 전 거짓말을 생각을 하냐면,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막 개항을 출마에 관련해서 언급을 좀 안 하고 묵묵부답을 했을 때 언론에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게 이쪽에서 좀 출마를 요청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보도도 나왔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랬잖아요. 아니 저는요 이렇게 좀 출마를 요청해서 그런 거지 제가 직접 뭐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출마 요청이 들어와서 좀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멘트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출마 요청은 들어왔죠. 송영길 의원으로부터. 아니 그럼 그렇게 닥 정치합니까? 정치한테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하세요? 출마 국민의힘은 다르게 해요 정치를? 출마 요청하도록 좀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 자, 이재명 의원의 그러면은 그 정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했던 발언 정도는 사실 정치권에서 양해될 수 있는 사안이다. 아니면은 좀 염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해될 수 있죠. 그리고 아, 당연히 이재명 후보로서는 개항을 나가는 것이 그렇죠. 본인의 정치적인 로드맵상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 이런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 그냥 뭐 좋아 국회의원 좋아 그냥 뭐 당대표 여기까지는 되지만 보다 더 큰 정치인이 돼서 국민의 선택과 바람을 받아야 되는데, 대선 후보라든지 대통령 되기에는 너무 좀 현명한 정치인 아니냐. 자기 공천을 자기가 요청하고 막 그래도 정치인들 명분 내세워가지고 제가 뭐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명분인데 개항을 나간 거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사법적인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맞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건 패착 중에 하나다. 일반적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할만하죠. 대권 주자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현명한 정치는 아니죠. 아직 사실 확인 안 되는 거니까요. 그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니까 사실 확인은 안 된 거고 독해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말이 틀리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 안 후보는 하잖아요. 왜 이재명 후보가 왜 입 다물고 이재명 있어요? 후보가 대답을 안 그 할까요? 얘기하는 순간 네. 그 논쟁만 벌여요. 아, 실제로 다 그렇잖아요. 논쟁이 버려도 아니, 이런 그러니까 계속 진위를 보세요. 발휘해야죠. 민주당이 뭐라는 거예요? 이재명 건드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의 대항마는 나야라고 계속 건드는 거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거기다 다 반응해 주게 되면 이재명 대 누구, 이재명 누구 되겠 그거 하시겠어요? 아니, 냅두는 거지. 당연히 지금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구랑 붙어 경선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선거운동 안 해도 돼요. 이재명 의원은 그렇게 오만합니까? 선거 제가 얘기하는 당원과 거 국민의 뜻이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선거운동 안 해도 된다니까요, 실제로. 아니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갖고 어떻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가. 자, 그럼 우리 김종국 교수님이 교만하고 오만하십니까? 왜 그러냐? 제가 객관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어제 저녁에 이 내용 보고 쭉 봤어요. 민주당 지지층 70%가 찬성해요. 네. 뭐 선거운동 왜 해요? 선거운동 하면 할수록 근데 리스크인데.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 중에서 분명히 TV 토론 하잖아요. TV 토론 하죠. 그때 이 질문 나오지 않을까? 질문 그럼 나오겠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아마 시기적으로 형이 참모야. 그러면은 딱 아니 모범 제가 답안. 근데 모범 답안이 아니고 네. 시기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통화했다라고 하기 일주일 전부터 이미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 쪽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천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종욱 그 교수님의 의견에 조금 더 저는 좀 신뢰가 가는 게 해석의 차이인데 이미 좀 무르익어 가는 상황에서 통보 또는 아니면은 좀 이 과도한 반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인사였을 수 있는데 그걸 좀 과하게 해석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이제 이렇게 연구원이나 전략 파트에서 당에서 막 검토하는 게 있어요. 선거할 때 다 검토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경기도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천이 무너지면서 경기로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 경기가 다 무너지게 되면 완전 서울 수도권 다 무너지게 되는 거, 호남이 고립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뭘 했냐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갖다 돌파할 수 있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 아이디어가 그래 이재명을 투입해볼까? 근데 그때는 이제 개항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제 투입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전면에. 김종국 교수님 이야기를 제가 좀 더 부연 이거 설명드리자면 거예요. 그 당시에 팩트일 거예요. 수도권 세 곳 중에 두 곳을 이기는 정당이 이긴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거기에서 경기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천도 이겨보자라는 어떤 기획이 작동했던 거예요. 실제로 개항을 아니 계양을이 아니고 인천시장을 이기겠다는 기획이 맨 작동했고 이제 밤에 밀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렇죠. 그런 내막이나 믿거나 말거나. 전략은 뭐 할만한데 근데 이렇게 좀 진위 공방으로 가는 거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장기적으로 그렇죠. 좋지가 않다. 아, 저도 저기 뭐죠 그 개항을 출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제가 방송 나가서 맨날 뭐라 그랬냐면 저도 뭐 아니 당이 부르면 나가지 말아야 된다. 국민이 부르면 몰라도. 근데 당이 불렀잖아요. 여간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말이 사실이든 아닌 상관없어. 당이 부른 거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다 나가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 정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선거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상은 제가 볼 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정당성과 명분을 쌓아야 되는데 일단 그건 깨진 거죠. 본인은 제가 볼 때 인정한 거예요. 야, 이걸로 깨질 건 알겠다. 근데 지금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 개항을과 전당대회는 패키지죠. 그냥 거의 이 두 개를 안 하면 이재명에게 미래는 제가 볼 때 상당히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